도중이었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그쯤에 이제 김성근 감독님하고 좀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이호식 감독님도 조금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좀 깨달은 게 있었다. 보아겐 선수 인터뷰는 직접 하신 건가요? 네, 그날 이제 다 같이 오. 언론사 네. 이제 인터뷰를 했었고요. 민감한 주제면서도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건강 이슈였기 때문에 네. 건강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뭐 창원 NC파크에서 가장 가까운 언론사 경남도민일보가 만듭니다. 엠팍 385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김현수입니다. 네, 박신입니다. 네, 저희가 매 회차마다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 어떤가요? 네, 이제 좀 더 아늑한 느낌이 들어서 네. 좋습니다. 뒤에 저희 커튼을 구매했고요. 네. 다음 이제 마지막 저희의 소품은 이제 NC 다이노스 굿즈거든요. 가격이 당당합니다. 당근에 있던데 네. 한 번씩 보면. 그 당근을 좀 해야 되나 싶기도 네. 한데 이 양덕동 주변에서 팬분들 만나면 좀 알아보시지 않을까. 좀 부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당근으로 산다는 게 근데 또 의미도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전시가 되니까. 네. 네, 그래서 혹시나 또 저희한테 물건을 싸게 파실 분들은 더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야구가 개막을 했죠. 네. 네, 아마 주말 또 두 경기 다 가서 보셨을 텐데 네. 좀 어떻던가요? 또 매진됐잖아요. 네, 두 경기 다 매진이 됐었고 어쨌든 그 개막전은 홈에서 한다는 게 또 이런 느낌이구나. 작년에는 이제 다른 홈 경기 개막이 이제 늦어져서 좀 아쉬웠는데 확실히 그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좀 일단 개막전은 이겨서 또 기분이 좋았고 뭐 두 번째 경기도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좀 네. 봤습니다. 저도 두 번째 경기 다 이긴 줄 알고 네. 잠깐 껐거든요. 잠깐 다시 켜니까 점수가 뒤에 약간 막판에 네, 어쨌든 그거 자체가 좀 NC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 아닌가. 네. 뒷문 그렇죠. 마무리. 맞습니다. 네, 지난 시즌보단 좀 많이 나아졌다 싶었는데도 네. 좀 이런 당장 고쳐야 될 숙제가 또 나온 그쵸. 빨리 나와서 네. 저희 만능치 특히 있잖아요. 예방주사. 예방주사를 좀 일찍 맞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뭐 테일러 선수는 금방 또 적응을 해가지고 네. 0점을 잘 잡아가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쨌든 5이닝까지는 나쁘지 않은 투구를 했었는데 확실히 이제 6회 들어와서는 구속이나 뭐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사실 뭐 아웃카운트 하나 정도만 잡으면 바로 일찍 교체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나도 못 잡고 결과적으로는 좀 교체가 됐었고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불펜을 일찍 투입했던 게 막판에도 그런 네. 아쉬운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테일러 선수 이번에 시범 경기 때부터 봐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오늘 개막전에 또 이번에 처음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네. 뭐 좀 다양한 구종이 장점이다라고 했던 선수인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냥 직구랑 슬라이더 두 가지만 잘 좀 해도 한 해는 잘 리그를 좀 씹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굳이 다른 구종을 막 여러 가지 섞기보다는 슬라이더는 각이 워낙 예리해서 네. 괜찮지 않았나 싶었고요. 뭐 조금 아쉬운 점도 뒤에 있긴 했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박신 기자 어땠나요? 직구도 뭐 똑바로 가는 직구가 아니기 때문에 투심 계열의 이제 직구를 던지고 이제 그 슬라이더라고 말씀 주셨던 이제 스위퍼도 스위퍼, 굉장히 네. 좋고 해서 두 가지가 어쨌든 구종 시너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구속만 조금 더 나오면은 네. 확실히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고 뭐 구속이나 이닝 수 같은 것도 시즌을 치르면서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희망 섞인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고요. 일단 지난 경기 뭐 리뷰하자면 1시간도 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 좀 네. 짚고 넘어가고요. 경기 뒤의 이야기들 이제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네. 제가 오늘 이 대본 받고 나서 방금 잠깐 네이버에 좀 검색을 해보고 왔거든요. 네.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엔 밤이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취재진은 많이 왔나요? 네, 어쨌든 개막전이다 보니까 뭐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도 많이 취재를 왔었고 평상시 경기보다는 그래도 한 2배 정도 더 많이 왔다. 그렇게 확실히 좀 느껴졌습니다. 관심도가 높았다. 그렇고 일단 바로 이제 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 네. 첫 번째로 좀 주전 선수들이 이르게 교체가 됐다. 네네. 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어떤 선수들이 좀 이르게 교체됐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이유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권희동 선수는 경기 초에 이제 첫 타석 소화하고 나서
이제 옆구리 통증을 좀 불편감을 느끼면서 일찍 고준희 선수로 교체가 됐고요. 그리고 경기 중후반에는 이제 박민호 선수하고 데이비슨 선수가 차례로 빠졌는데 박민호 선수는 어쨌든 이제 그 경기 중반에 발목을 살짝 이제 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왔던 만큼 좀 보호 차원에서 교체했던 게 아닌가 싶고 데이비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주자로 교체가 되면서 허윤 선수가 대신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허윤 선수가 들어가서 뭐 도루도 하고 네, 네. 득점으로 연결이 됐지만은 이제 그 후에 불펜에서 이제 좀 실점을 하면서 역전이 됐고 그리고 이제 다시 NC가 따라가려고 할 때 박민우 뭐 데이비슨 선수가 다 빠져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먼저 개막전 상황도 조금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데이비슨 선수가 이제 대주자로 교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건우 선수가 바로 안타를 쳤었는데 2루에 있던 데이비슨 선수가 홈까지는 들어오지는 못했다. 이 장면을 보고 이제 이호준 감독이 좀 네. 크게 뭐라 한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사였고 그리고 뭐 데이비슨이라고 하더라도 좀 과감하게 승부를 했어야 됐다. 뭐 이런 피드백을 줬다고 했고요. 이호준 감독도 데이비슨을 좀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순간이 6회였으니까 좀 빼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뭐 뺐으면은 뭐 홈에서 득점으로도 이어졌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쉬워했다. 그러면 그 말을 이제 경기 직전에 얘기를 음, 했었고요. 그러면 그게 그 감독님이 결과적으로 만약에 뺐으면 득점을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 네. 거죠? 그 다음 날이었던 이제 경기에서는 데이비슨을 좀 바로 이렇게 네. 빼면서 그런 판단을 했지 않았을까. 뭐 근데 그 다음 날에서는 이제 경기 좀 후반에 가까웠던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이르게 뺐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는 뭐 이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은 데이비슨이 빠질 때 아침에 이제 감독님이 음, 얘기하셨던 부분이 좀 뭐 바로 반영이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허윤 선수도 저희가 앞에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네, 감독님이 또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올 시즌 대주자로 자주 나올 선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3루 뛸 때는 확실히 좀 판단력이 좋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과감하게 또 주루를 했고 그래서 결국 득점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런 장면들 보면 뭐 데이비슨 선수뿐만 아니라 뭐 박민우 선수, 뭐 박건우 선수, 권희동 선수까지 뭐 이렇게 야수진이 튼튼하긴 한데 네. 이제 고령이라고는 좀 그렇죠. 그래도 뭐, 베테랑 선수들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이 몸 관리 해주는 것도 음, 상당히 또 올 시즌에 관건이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민우 선수는 개인적으로 좀 확실히 그 쌩쌩할 때보다 좀 몸이 무거워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 오장한 선수, 네, 저희가 이제 굉장히 기대를 또 했던 선수인데 너무 아쉽게도 개막전에 이제 들기 전에 부상을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팬분들도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몸 상태 어떤가요? 지금 이제 D팀에서 연습 경기에 좀 나가고 있다고 하고 뭐 타격하는 건 원래부터 이제 크게 뭐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수비에도 나가고 뭐 네. 주루도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좀 해볼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뭐 이러면 4월 초쯤에는 확실히 바로 경기에 투입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햄스트링 부상이었죠. 네. 그럼 복귀한다면 만약에 1군 엔트리 든다면 뭐 우익수로 나간다고 봐야겠죠. 네, 어쨌든 본인 원래 포지션이 우익수니까 우익수 출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네. 중견수로 혹시 들어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중견수로 바로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싶고 네. 지금 어쨌든 이 옵션이 전재환 선수이기 때문에 뭐 중견수는 뭐 엄청나게 그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마찬가지로 또 외야수에 대한 고민인데 네. 감독님이 뭐 좀 고민이 깊으신가요? 외야 쪽으로? 고민이 깊은 건 아니고 이제 스타팅을 누구 낼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뭐 살짝 했다. 그 정도로 말씀을 주셨고 일단 그런 고민을 하셨던 게 이제 일요일 경기에서 박건우 선수가 지명타자로 빠지면서 이제 전날에 스타팅에 나섰던 서우철 선수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박건우 선수가 뛰었던 우익수 한 자리가 비게 됐었는데
그 우익수 자리에 뭐 고준희를 넣을 것인가, 뭐 천재환 선수를 넣을 것인가를 잠깐 고민을 했다고 했는데, 일단 그 고민을 했지만은 판단하는 거는 뭐 명확하게 뭐 어렵지 않게 판단을 했던 네. 게, 기본적으로 이제 천재환 선수가 혹시 수비적인 면에서 좋기 때문에 천재환 선수가 뭐 바로 중심 타선에 들어갈 게 아닌 이상 수비가 좋은 천재환을 쓰자, 이렇게 이제 의견이 모였다고 하고, 이호준 감독도 평소에도 수비가 더 좋은 선수를 내는 게 맞다라는 이제 그런 평소 뜻이 이렇게 또 좀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고준희 선수를 쓴다고 하면은 뭐 권희동이 다시 우익수로 가고 네. 고준희가 이제 좌익수로 들어가야 되는 또 그런 점도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복잡하게 그렇게 가지 말고 그냥 수비가 제일 안정적인 천지환을 그냥 우익수로 내자, 이렇게 좀 의견이 모였다고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일요일 경기세 선발이 또 테일러 선수였기 때문에 수비에 네. 조금 더 중점을 두는 쪽으로 다 좀 의견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장환 선수가 만약에 이제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오장환 선수를 네. 썼을 거다. 그래서 오장환 선수가 좀 그런 면에서는 운이 안 따라주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주셨습니다. 아, 오창환 선수가 운이 안 따라주는 것 같다. 네. 네, 그리고 뭔가 야수 쪽에서 뭐 기존 그 박건우 선수나 권희동 선수처럼 좀 뭐 선구안이 좋거나 컨택 능력이 있는 좀 멀등하게 뛰어난 선수를 제외하면 사실 타격에서 엄청나게 좀 두드러진 선수가 없기는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네, 그럼 결국에는 좀 수비에 중점을 둔다라는 거에 좀 읽히긴 하는데 네, 어떤가요? 네, 그 말씀처럼 사실 중심 타선에 들어가는 타자가 아닌 이상 7, 8, 9 타선에 대해서 이호준 감독은 뭐 크게 그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음, 하셨거든요. 그래서 중심 타선이 못 해주면은 그날 경기는 좀 어렵게 가는 아, 거다. 그래서 7, 8, 9에 누굴 넣어서 뭐 누가 해결을 하고 이런 거는 좀 플러스 맞아요. 알파 네. 영역이고 확률적으로도 좀 높지 않기 때문에 7, 8, 9는 이제 뭐 타격적인 부분보다는 수비를 잘하는 음, 선수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타선에 좀 배치를 할 예정이다, 음,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고준희보다는 천지환을 선택을 했다. 자, 다음은 그 저희 대체 외인이죠. 네, 드류 버하겐. 이름이 어렵네요. 그런 말씀을 감독님도 하셨죠. 감독님이 힌트를 줄 때 이름이 어려운 선수다라고 힌트를 주셨다고요. 힌트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은 이름은 말할 수 없는데 네. 자기도 이름 못 외운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네, 보도자료가 나왔죠. 그날 이제 오후에 영입 발표가 됐었습니다. 네. 제일 좀 팬분들이 궁금해할 거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SK전 때 과연 올라올까? 그거랑 쓱. SK 그래. 너무 옛날 사람 티가 아, 났나요?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제가 뭐가 잘못됐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쓱 팬님들. 그리고 몸 상태가 문제가 없는지 맞아. 그 두 가지일 텐데 좀 네. 어떤가요? 당연히 이제 구단에서도 그런 점을 좀 심도 있게 살펴봤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영입을 했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던 거는 2주 전에 라이브 피칭을 버하겐 선수가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이브 피칭 영상을 감독님하고 이제 다 같이 봤을 때 충분히 문제가 없겠구나 싶었고, 그 라이브 피칭 했을 때가 이제 메이저리그 스카우터 대상으로 해서 이제 쇼케이스 그 자리에서 투구를 했었는데 최고 97마일까지 나왔다고 하고 평균 94마일 정도 직구가 찍힌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제구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평가가 나왔고, 특히나 이제 변화구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더라, 감독님이 이렇게 좀 평가를 하셨고, 네. 이 영상을 봤을 때는 이제 뭐 투구하는데 크게 불편함이나 뭐 네. 어려움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만약에 풀시즌을 치른다고 했을 때는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다만 투구를 하는 데서 치명적이다라기보다는 좀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그 정도로 구단에서는 판단을 했다고 네.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6주의 대체 외인으로 영입이 네. 되는 거기 때문에 6주 동안에 이제 뭐 많으면은 한 5번, 6번 정도 선발 등판을 할 텐데, 그때에 이제 등판하는 거는 전혀 무리가 없다, 네. 그렇게 좀 구단에서는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바로 뭐 불펜 피칭도 좀 했다고 하고, 뭐 비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체류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이름에 2일 목요일 롯데전에 바로 선발 등판을 할 가능성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네. 됩니다. 6주라고 하면 뭐 짧다면 짧은데 사실 로테이션 안 거르고 돌면 5승, 6승을 먹을 수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아, 적은 게 아니네요, 6주가. 그쵸. 뭐 작년 순위표를 보더라도 다 5승 이내에 지금 이제 1, 2위 빼고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시즌을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 네. 이 6주라는 시간이. 네, 그리고 보아겐 선수 인터뷰는 직접 하신 건가요? 네, 그날 이제 다 같이 오, 언론사 네. 이제 인터뷰를 했었고요. 간단하게 뭐 한 10분, 15분 정도 진행을 했었고 엄청나게 이제 많은 얘기가 오간 건 아닌데 뭐 롯데 이제 레이에스 선수랑 좀 네. 아는 사이다. 아,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이제 기아의 네일 선수랑은 아, 세인트루이스에 있을 때 좀 같이 뛰었다. 이제 선수들한테 들었을 때는 한국에 네.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다. 그리고 음, 뭐 살기도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기대감을 안고 한국에 왔다. 한국은 또 네.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기대감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줬습니다. 또 워낙 잘하는 두 명이 또 친구라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더 그렇죠. 높았겠네요. 네, 그래서 뭐 하이라이트 영상도 좀 네. 봤다고 하는데 이제 뭐 한국이 이제 야구를 잘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네. 수준이 굉장히 좀 높다고 좀 느꼈다고 하고요. 또 내 몸에는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라고도 얘기했다고요. 네, 어쨌든 이제 가장 또 민감한 주제면서도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건강 이슈였기 때문에 네. 건강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뭐 크게 건강에 문제 없고 굉장히 네.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본인이 밝히기로는 이제 6개 구종을 던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공을 던지는지가 중요한데. 그쵸. 그 어떤 구종이 좀 강점이냐 얘기를 했는데 특정 구종을 이제 거론하기는 좀 어렵고 자신은 이제 6개 구종을 어떤 상황이든 다 전환에 넣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상대하는 타자 입장에서는 어떤 공이 들어올지 좀 예상하기 어려울 거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또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네. 자신감 있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뭐 팀에 합류하고 나서는 라일리 선수랑도 좀 얘기를 나눴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일본 프로야구에서 같이 뛰었던 토다 선수랑도 얘기를 좀 주고받았고 뭐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굉장히 반겨져서 자신도 좀 기분 좋고 금방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좀 TMI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 네. 한국에 이제 김치를 먹어보고 싶다. 아니, 어디서 외국인 선수들의 아주 뭐 레파토리 이거 같긴 한데 어디서 이 얘기하면 좋아할 거라고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일리 선수한테 네.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아, 최근에 그 라일리 선수가 저기 야구장 앞에 그 장어집에서 좀 출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하삼동 커피 옆에 어딘지 네, 압니다. 거기 또 야구 선수들이 많이 간다고 음. 하더라고요. 약간 농담처럼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제 드류이기 때문에 네. 이제 드류에 대한 기대감이 또 팬분들이 아,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드류라는 이제 이름이 야구를 잘했던 이름이다. 그런 거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그 드류라는 이름에 걸맞게 좀 좋은 기억을 남기고 잘하고 싶다. 이제 좋은 기운을 받고 싶다. 이런 네. 식으로 또 얘기를 줬던 게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뭐 거의 구창모 선수 건강 알림이처럼 네. 너무 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은데 선수님한테 건강은 일단 어떤지 일단 개막전 토종 선발로 뛰었으니까 네. 오늘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네. 큰 이상은 없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크게 이상은 없다고 하고요. 사실 구창모 선수의 건강이야 모든 팬분들께서 제일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감독님하고 인터뷰할 때도 구창모 선수가 등판하기 전이나 등판한 직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또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구창모 선수 등판 다음 날 감독님 인터뷰를 했을 때는 뭐 크게 건강에 대한 보고를 또 들어온 게 없다. 만약에 어디가 안 좋았으면은 그날 아침부터 네. 뭐 여기저기 보고가 나고 뭐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런 거가 없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질문은 어김없이 또 나오긴 나왔나 보네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 전날에 선발 등판을 했으니까 그리고 구창모 선수 경기 소감이 수훈 선수 인터뷰인가요? 그 영상으로도 본 것 같기도 하고 기사도 좀 나왔던데 네. 좀 새로운 내용이 있나요?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구창모 선수하고 이제 그날 경기 직후에 그 또 만나서 인터뷰를 했던 점을 네. 이제 그냥 간단하게 또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 정리를 네. 좀 했고요. 개막전 선발 10명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인으로 출전했다는 점에서 좀 네. 큰 자부심을 느낀다. 경기 초반에 아무래도 공 개수가 네. 좀 많았는데 그런 점이 이제 이닝을 끌고 가는데 좀 어려움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뒤에 좀 잘 풀리면서 자기가 목표했던 5이닝을 채울 수 있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주셨고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선발 투수라면은 6이닝, 7이닝
충분히 던져야 된다 생각을 네. 하고 좀 적은 공으로 최대한 많은 이닝을 끌고 가고 싶다. 그런 얘기도 좋습니다. 구속 같은 경우에도 이날 뭐 145km까지 나오긴 했지만은 뭐 특별하게 뭐 구속을 더 끌어올려야 되겠다거나 이런 점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하고 경기를 이제 소화하면 소화할수록 자연스럽게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또 줬습니다. 네, 그리고 몸쪽 승부를 좀 많이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게 좀 공이 잘 안 들어갔었다고요. 선수 본인이 좀 느끼기에는 이제 원래 좀 잘 썼던 코스였는데 좀 잘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고 다만 이제 그 개막전 경기 당일에는 몸쪽 깊숙한 공 그리고 몸쪽으로 찌르는 공들이 잘 들어가서 좀 다행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이날 어쨌든 구창모 선수의 제구력에 대한 이야기가 네.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했던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줬고요. 또 이제 모든 팬분들의 이제 염원 같은 거지만은 풀타임으로 과연 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좀 질문에도 당연히 뭐 뛰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은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겪으면서 사실 뭐 뛰고 싶은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 경기 매 경기를 좀 더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잘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또 주셨고 네. 마지막으로 정모 선수가 이제 본인 등판하는 날에는 부모님이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개막전에도 오셨는데 아마 좀 긴장하면서 보셨을 네. 것 같다. 좀 앞으로는 뭐 부모님도 그렇고 팬분들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이제 던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네. 좀 더 잘하겠다. 이런 또 다짐을 마지막으로 남겨줬습니다. 자, 마지막에 또 꿀잼인 거 하나를 숨겨놓으셨네요. 아, 이거 팬분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렇구나. 개막전 이제 감독님 인터뷰에 들어가서 얘기를 좀 들었던 부분인데 시범 경기 도중이었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그쯤에 이제 김성근 감독님하고 좀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호준 감독님이 뭐 시즌을 어떻게 좀 끌고 가고 싶다거나 뭐 계획이라던가 고민들, 어려운 점들을 막 이렇게 좀 토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성근 감독님이 이제 그 얘기를 좀 쭉 들으시더니 이제 뭐라고 했을까? 하시는 말이 네. 너는 전 경기를 다 이기려고 하는 것 같다. 저는 이런 얘기를 또 하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이호준 감독님 또 조금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좀 깨달은 게 있었다. 뭔가 자신이 지금 이제 세워놓은 경기 네.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마치 진짜 이제 144경기를 다 이기겠다는 그런 사람의 마음처럼 좀 보였던 게 있었던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주시면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조금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구나 네. 그런 좀 생각도 하셨다고 하고요. 어쨌든 이기는 건 뭐 당연히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잘 지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주셨고 그리고 캠프에서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또 네. 제일 잘 아시니까 결국에는 이제 선수들을 좀 믿고 선수들이 해줄 수 있다라는 좀 믿음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약간의 자기 반성을 하셨다. 네. 오늘 또 많은 걸 준비해 오셨는데 깔끔하게 딱 떨어지네요. 그런가요? 네. 내용도 너무 좋고. 다음 주도 어쨌든 또 홈 경기가 있기 때문에 네. 가서 또 열심히 듣고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또 열심히 하는 만큼 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고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는 올 시즌 끝까지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네, 박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